좋은 내용들을 제안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들어보니 그 관련 학회, 집합건물 학회라든지 주택학회라든지 부동산 학회라든지 관련 학회 우리 관리사님들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목소리 좀 내자 하는 말씀이 상당히 좋은 제안 같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이게 사각지대인데 공공성을 가진 관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강 박사가 제안한 파트를 보시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아시아투데이 장영동 대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동입니다. 오늘은 아마 언론 쪽에서 보는 시각을 좀 얘기를 해줘라 해서 저를 초청한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의 이게 축하의 날, 어떻게 보면 주거관리의 사각지대를 이렇게 찾아내서 하나 둘씩 뭔가 개선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런 것을 토론에 붙이고 하는 그런 게 꼭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더 보람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라든지 오늘 단순히 어떻게 보면 벌칙급 과태료 문제를 거론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이런 사안들을 감안해 보면 역시 오늘 주제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뭔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좋은 주제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가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주택 관리 역시 정말 많은 사항들이 앞으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일본에 잠깐 가서 일본의 주택 관리, 일본의 주택 현황들을 좀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머지않아서 우리한테 닥쳐올 것들을 좀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컨대 지금 단지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주거 서비스의 문제, 우리가 고령화라든지 앞서서도 발제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가구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은 결코 주택 관리를 하는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리까지도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양상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혼자 되어서 돌봄의 여지도 또 의지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 가족들이 많아서 서로 나누어졌던 그런 주거의 일들을 이제 한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우리한테 심각하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율을 따지면 18%밖에 안 되는데 머지않아서 앞으로 한 20, 30년 내에 거의 절반가량이 고령화되는 추세를 감안하기도 그렇고요. 또 소가구 현상으로 1인 가구가 지금 30% 정도 달하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갈수록 그와 같은 현상들은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지식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세세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 시설의 고급화, 이것도 여러분들의 관리에 굉장히 힘겨운 사항들을 더해주고 있을 겁니다. 모든 시설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스마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단지 내에 로봇가 돌아다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리가 더더욱 더 스마트화 되어야 되고 전자화되면서 관리의 어떤 그런 합리성, 복잡성, 그리고 구체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지어진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한테 또 힘든 상황들이 또 하나 있죠. 재난과 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숱하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기후에 따라서 기온이 고도 올라가는 그런 기온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입주민들하고 어떻게 코드를 맞춰갈 것인가 이런 환경들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가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피스텔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우리가 준주거 큰 대분류로는 그렇게 나누었지만 사람이 24시간 살고 있다는 문제, 특히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오피스텔은 대부분 다 1인 가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혼자 사는 문제. 우리가 지금 뭐 독거의 노인들 문제도 상당히 급히 떠올랐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는 그 1인 가구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감안한다면 공동주택 공간법에 준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 한두 번 사고가 터지고 뭐면 요란을 떨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비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적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투명성의 문제, 또 구체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투명성의 문제, 그리고 과연 적정한가 이런 문제, 그리고 관리비를 결정하는 요인들, 이 요인들이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또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따져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과의 서로 교류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본 주제와는 조금 다른 성향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관리비를 전적으로 다 입주자가 지어야 될 건가 이 문제도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단지 내에서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이 다시 관리비로 회유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과태료 문제는 아마 오늘 발표가 언론에 나가기만 해도 지자체에서 끔찍할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발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 과태료 처분만 계속 내렸던 데들은 다소 좀 흠칫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공평성의 문제, 어디는 그 행정처분을 하고 어디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문제가 이런 발표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그걸로도 목적이 달성이 됐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 발제도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양가 문제를 따질 때는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전월세 문제의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울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문제도 중간에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안했던 부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중간 단계로 집어넣는다면 지자체 공무원이 임의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지자체의 업무가 과중하다가 보면 과태료 처분하는 게 더 편해서 그러겠는지도 모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어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런 위원회가 하나 설치가 된다면 그렇게 쉽게 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아까 단지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감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반드시 이런 부가심의위원회가 중간에 걸쳐 있으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런 장소가 좀 더 실제 입주자들이 한 분 좀 와서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더 실질적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좀 아쉬움이 하나 남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 해외 선진 사례들이 같이 아울러서 발표되고 다만 관리의 업무가 내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관리에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입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은 없는가 이런 기념일날 입주자와 관리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더 나왔으면 더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윤동 대기자님 언론계에서 그 평생을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 연관 주제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쓰고 연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진 분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주택관리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시설관리의 관점에서 앞으로는 그 속에 사는 사람의 관리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 일본의 사례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 관리라는 것이 스마트 관리라고 했어요. 스마트 주택, 스마트 도시, 굉장히 스마트한 게 이제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전된 기술과 정보를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등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과태료 문제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점에서 부가심의위원회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참 아쉬운 점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좀 입주자도 왔으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외국 선진 사례도 좀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 계속 이런 세미나를 할 테니까 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장님께서 갑자기 그냥 이 발제 끝나고 나서 일본 출장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시간 맞춰야 되고 갑자기 그냥 가셨습니다. 저한테 대신 해라 해가지고 5장 던져주고 갔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좀 느낀 점하고 자세한 내용의 토론 텍스트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토론에 와보면 매번 느낍니다. 또 더군다나 국회에서 하는 토론은 더 그렇습니다. 좀 좋은 제도, 좋은 방안, 문제점 해소 대책 이게 입법화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어찌어찌 어렵게 발의를 했는데 심의도 안 끝나고 통과도 안 되고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 의원이 안 계시죠? 의원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그 주택관리사 단체하고 우리 입주자 단체 저희 이제 관리 단체가 있는데 이 3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면은 다 뭐 다른 소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문제가 많죠.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갈수록 뭐 이게 비대해지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먼저 이 내용에 제가 간략하게 다 읽을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제자께서 주거용 오피스를 했는데 저는 상업용 오피스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용 물론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건데 상업용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오피스들도 우리가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 지식센터 같은 어떤 그 새로운 집합 건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유 형태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부분 소유자 사이에 많은 분쟁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집합 건물 분쟁 조정 센터를 설치해서 중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명시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합 건물 관리업자 등록 제도를 규정하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이 관리를 또 전문적으로 해주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이걸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태료 문제인데 우리 과태료는 발제자께서 워낙 훌륭하게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만 된다면은 최상입니다. 최상.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마침 또 과장님 계시니까 물론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거는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각 지자체가 같은 건수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그래서 왜 상의한지 그걸 한번 국토부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원인이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73페이지에 조만현 현 회장님의 그 토론문이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김철중 사무처장 말씀에 그 발의 법안들이 계속 폐기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다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셨고 상업용 오피스텔도 관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화 변호사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주택관리사분들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그 두 분의 발제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토론 의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 관련 부분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효율적 관리 방안입니다. 75페이지 이하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전문 관리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예전에 주상복합 건축물의 예에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집합건물, 즉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아까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여서 집합건물 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분들께서 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과태료 관련된 발제문에 대해서 논거를 좀 더 보태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유의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애당초 속기록에 나와 있는 당초 입법 취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전체 입주자 중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감사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실제 저도 피부로 접했던 현장 실무례를 보면 소수의 민원이 있기만 하면 이제 그 지자체장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 없이도 그냥 바로 소수의 민원만으로도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 규정이 삭제되지 않는 이게 시행되고 있는 시기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지자체가 소수의 민원을 받으셨을 때 당장 이거를 자체 감사 실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셔라라는 취지로 안내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이거 소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이 규정이 형해화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체 감사 실시 규정이 삭제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삭제 전까지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실무 개선도 당장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명확성의 원칙 준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저도 좋아하지 않는 위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인데요. 앞서 강은택 박사님께서 법제처의 해석례를 짚어주셨지만 이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에서도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이요.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가만히 주목하시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기도 하지만 앞서 보셨던 실태조사 감사의 사유 규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93조 제1항 제2호에 위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이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태조사 감사 규정이 벌써 2014년 6월 25일부터 굉장히 실행됐던 시기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9년 가까이 지금 돼가는 중에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삭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당시에 2014년 6월 25일 구주택법 시절에 굉장히 많은 아까 40몇 개 조문이 들어오면서 이 규정은 삭제돼야 마땅했었는데 이게 아직도 9년 이상 가까이 공존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은 정말 개정이 되고 삭제돼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례의 원칙 존중 부분입니다. 이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현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방향으로 이제 같이 소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으로 과태료 금액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76페이지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들이 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장기수선 하자 쪽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1차, 2차, 3차 이상 구분이 없이 부과가 돼서 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함께 훌륭하게 소통해주고 계시는 과장님, 차무관님 계시니까 이 부분 면밀하게 이게 상한선이 너무 높진 않은지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제안해주신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 신설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 안에 담긴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법원까지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나오곤 하는데
그 단계는 저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냐면 거기 제3자의 판단자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상이하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부과하는 주체라는 점에서도 저희가 불복이 반영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듯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담당 공무원이 되는데 여기에 의견 제출서나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소취하 쉽게 안 하듯이 과태료 취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법원까지 갔을 때 이 사안을 부과하지 않은 법관이 판단을 했을 때 비로소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겠지만 중립적인 제3자가 관여하는 관점에서도 구성에 있어서 좀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자료집의 앞뒷면에 공동주택 가치의 재발견 그 중심에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오늘 정말 뵙고 싶었던 분들 전국 각지에서 이제 뵙게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주택관리사 분들이 계시고 저는 관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케어링하는 살핀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장을 잘 살펴주시는 분들 더 힘이 나서 잘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택관리사 분들도 마구마구 살펴주시는 입법이 잘 통과되기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영화 변호사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상당히 주택 관리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일하셨고 이후에 협회에 많은 그런 법률 자문을 한 그런 분야로서 평소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집합건물 주거용 사업용 할 것 없이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과태료 이 재량권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감사의 불명확성이라든지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등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을 했는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 지금 기념식을 중요한 기념식 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합 토론자의 직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논의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률이 관련 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은 법조인이든 공무원이든 관리사든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이든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으면 고쳐야 됩니다. 누가 고칠 것인가? 입법하는 사람들이 고쳐야 됩니다. 또 물론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인식을 다시 하게 되고 이슈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특히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얼마를 부과하느냐라고 하는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과 그 다음에 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행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토론된, 오늘 제안된 여러 내용들이 법제화돼서 우리 주택관리사의 권익은 물론 지역의 안정성을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종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회원 여러분과 발제자 및 토론자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